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세 분의 투머치 토커 소개해드립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진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 많아요. 근데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요거 원전 얘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앞서 제가 김성태 전 의원하고 그 다음에 김영진 의원 인터뷰할 때도 이 얘기를 좀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김진일 시사평론가, 예. 워낙 팩트 체크에 강하시니까 요게 도대체 체코 원전, 왜냐면 사실은 원전 수출한 거 좋은 거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전 잘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코 원전을 수출한 거는 나쁜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 2023년 말쯤에 그때 체코 원전에 이제 입찰을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고 2024년에 이제 매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프랑스하고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지금 문제가 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저가 수주 논란이 있었어요. 24조 원에 이제 이거 계약을 했는데 그때 전체의 60%를 현지 업체를 쓰기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이익이 나겠냐, 이거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나와서 뭐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니까 또 뭐 나라가 어디냐 막 이렇게 막 뭐 국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조건,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서울경제가 처음으로 보도를 한 건데,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계약을, 비밀 협정을 맺은 게 올해 1월이거든요. 올해 1월? 예, 올해 1월이 대통령 직무정지 때인데? 그때가 뭐냐면은 체코랑 계약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체코랑 최종적으로 이제 MOU 맺고 계약을 할 때니까 이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데서 계속 소송 걸면은 이게 계약을 하기가 어려우니 어쨌든 이거는 해야 된다. 이미 근데 그 체코 1월 전에 작년에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따냈다라는 거는 보도가 나와서 그때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오르고 그랬거든요. 뭐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저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의 한기를 우리가 수출을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 지적재산권, 이게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고, 우리 측은 처음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지만은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기술이 그 정도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주장이 맞섰거든요. 이거는 거의 이제 뭐 소송으로 가서 이제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소송 가지 말고 우리가 해결하자라고 한 건데, 어떻게 내용이 되냐면 원전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9천억 원 약, 이 정도를 무조건 물품 구매를 그쪽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사용료가 1억 7,500만 달러, 약 2,400억.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전 한 기를 지을 때마다 1조 1,500억 원 정도를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거.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데는 유럽연합은 이제 못 해요.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연합은 아예 이제 안 한다, 우리가. 돈 많은 나라는 못 하고 돈 없는 나라만 하는 거예요. 예, 뭐 중동도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바카라 나가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모듈이 있어요. 이거 원자로를 작은 걸 만드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야, 그거 우리 기술 썼는지 안 썼는지를 우리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너희 아예 수출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면은 걔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계약이 50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수원 측은 아니야, 그렇게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는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니까 곧 나오겠죠. 그럼요. 네. 예. 진상 조사를 해서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수원 측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전 방식이 가압 경수로 방식이라는 건데, 뭐 APR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되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인데 거의 망했었거든요. 도시바가 한때 인수했다가 별게 아니다. 미국이 원전을 안 지었으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원전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약간 다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APR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때문에 논란은 됐었는데, 이게 서로 흥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니네가 그렇게까지 요구해? 그럼 우리 안 들어갈게. 여기서 사실은 거래가 되는 건데 지금 나온 얘기,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그 내용 이렇게 보면 이건 너무 손해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원전 하나 짓는데 10조 이상이 좀 들지만 대부분 건설비가 좀 많이 들긴 하죠. 예. 그런데 그냥 웨스팅하우스는 안 줘서 1조 이상을 가져간다? 고생은 우리가 하고 최주는 우리가 부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과로 이거 무조건 따내 해서 50년 동안 우리가 종속되는 무리한 계약인지를 알면서도 강행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저 강찬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렇게 이제 이쪽에 우리 쪽에 불리한 것들을 다 열거하면 뭐 충분히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협상을 할 때 과연 그러면 100% 불리하게만 했겠느냐? 이런 거는 좀 따져봐야 되죠. 뭐 세상 어떤 협상도 한쪽이 무조건 다 100점 먹고 뭐 그렇긴 하죠. 한쪽이 예. 무조건 완전히 빵점. 이건 그럼 그건 협상이 아니죠. 그건 대부분 전쟁 같은 걸 통해서 정복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분명히 이제 우위로서도 뭐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본론 보도의 초점이 물론 이제 불리한 게 더 부각되니까 아마 했을 텐데 예.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이걸 보니까 1조 원 그걸 다 그냥 그대로 준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가 아니고 보니까 9천억 원의 경우에는 용역이나 구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사는 그쪽에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지. 물론 거기에 구매처가 거기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지. 예. 뭐 그걸 그 돈 자체를 그냥 완전 꽁으로 주는 거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봐가지고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드러난 것을 볼 때는 그 이제 우리한테 불리한 게 맞나 보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봐요. 두 가지라고 이걸 봐야 된다고 봐요. 왜 결국 이게 지금 그 전 정권이 아니라 꼭 지금 다음 정권에서 이런 게 터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논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싸워서 들어온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경험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수록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은 예.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도 정치적 공방의 빌미를 줄 수가 있다. 요거를 좀 명백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마디만 짧게 예, 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저는 뭐 기술 사용료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봐요. 기술 사용료도 줄 수 있고 이거 핵심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앞으로 정권이 10개가 들어와요. 5년 단임되면은 4년 뭐 중임제 연임제가 되면은 한 13개 14개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이 판단으로 인해서 물론 한수원이 계약을 했지만은 작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까지 방문을 하고 그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고전하다가 이걸로 한 3에서 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한전 한수원 8에 거의 정권이 비틀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원전 수출을 강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근데 사실상 원전 수출을 가로막은 거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그것도 50년 동안. 저는 그렇게 물론 수출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얻는 이득이 가뜩이나 지금 우리는 가격 경쟁력으로 그동안 했는데 웨스팅하우스에 이 정도까지 떼줘 버리면 제 남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보죠. 주제를 바꿔서 비다나 씨 드라마에 나오는 뭐 저 등장인물 이름은 아니고 특검이 군산의 비다나 씨로 통하는 무속인 이모 씨 이거 저 청문회도 나온 사람이 출석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예. 특검이 불렀다는데 왜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노상원 예. 전 사령관이 예전에 이 비다나 씨를 찾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내란이 성공할 상인가 뭐 이거를 물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 예. 그러니까 뭐 김용현의 사주도 보여주고.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예. 내란의 저 비상 계엄의 주도자가 될 수 있는 상인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비다나 씨랑 노상원 씨랑 이렇게 많이 필담이라기보다는 이런 거 저런 거 적는 거를 많이 이제 비다나 씨가 봤으니 예. 지금 노상원 수첩에 있는 필적이 예. 이것이 실제 노상원의 필적인지 아닌지를 그때 쓰는 걸 봤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이미 이제 비다나 씨와 관련해서는 뭐 나올 내용은 다 나왔는데 어쨌든 예. 노상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지금 시작됐다.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왜냐하면 노상원 수첩이 그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망상이 아니라 이게 실제 실행 계획이 있고 이게 만약에 정권 차원에서 했으면은 뭐 우리 기억하잖아요. 다 저 연평도로 보내서 다 수장시켜 버리고 명단이 막 수백 명 막 들어갔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어제 JTBC에서 그 예. 친정인 JTBC에서 화면을 공개했는데 그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씨하고
개엄 한 6시간이 7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나갑니다. 사람들 수덕수덕대고 뭔가 모의했다라는 거. 예. 이거 화면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이제 오후 3시 8분이니까 비상계엄 발표하기 7시간 전이잖아요. 이 롯데리아 CCTV 화면인데 이거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이분들이 진짜? 이제 노상원 씨가 민간인이잖아요. 예. 김용현의 측근이고 예. 민간인인데 이게 12월 3일이고 12월 1일 날도 사실 롯데리아에서 만나요. 예. 거기에는 이제 정보사에 사령관 등에서 몇 명 만나고 12월 3일 날 또 2차 만나죠. 근데 지금 햄버거 시켜놓고 예. 롯데리아 매장 직원한테 펜 좀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펜으로 개엄하면 어디 가야 되는지 예. 이걸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당시 있었던 뭐 기갑여단장 뭐 이런 분들의 얘기로는 예. 노상원 씨가 부정선거가 있고 여론조사들이 조작됐다 이걸 설명하는 거였다고 해요. 일단 이건 그들의 진술이고 일단 거기서 나가서 그러면 당일이기 때문에 노상원 씨는 그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일날 자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가 있으니 너희들이 해서 선관위 우리가 접수를 할 거야. 그럼 조사를 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계엄사 우리가 보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 80년에 합수부가 중요하잖아요. 계엄이 법에 일반 사법 행정에 계엄을 성공하면 예. 통제를 안 받으니까 합수부가 지금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 전두환도 예. 합수부를 장악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분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합수부 단장과 예. 부단장이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선관위를 어떻게 조사해야 돼? 예. 이걸 논의했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계엄을 롯데리아에서 한다는 게 참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강 의원 네. 저기 특검이 비단한 씨 불러다가 야 이게 저 노상원 필체가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랑 네. 이 CCTV 화면 다 봐서 이 사람들이 뭐 글씨 못 쓰고 이런 거 다 봤다는 게 결국에는 그렇죠. 네. 노상원 수첩이 네. 그냥 노상원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심심한데 공상회나 해볼까 해서 막 쓴 게 아니라 네. 실제 실행 계획인지 아닌지 그걸 밝히라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예. 김영한 당시 국방장관 이 두 사람하고 예. 이 노 씨가 예. 서로 연계돼 가지고 이러한 그 작전 계획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극비에 나름 붙이고 있다가 어허. 바로 계엄 당일이 돼가지고 예. 이것을 또 나름의 보완 내지 뭐 이런 걸 한다고 오히려 역으로 예. 이렇게 저 뭐냐 그 롯데리아 같은 곳에서 예. 막 이제 긴급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거 점집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맥거핀 대당 이거 물론 점이 개입할 지금 여기서 이분을 이 아까 비단하 씨라는 분을 한 것은 필체의 문제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건 예. 점이라기보다는 예. 필체의 필체, 문제고 필체. 본질은 수첩에 한마디로 뭐가 있냐? 그렇죠. 그 수첩 뭐가 있냐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필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수첩이 진짜 제대로 노 씨가 예. 이른바 김용현 윤석열 그쪽하고 해가지고 이게 연계돼서 이 작전 계획을 만들었느냐 이거겠죠. 예. 요거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요런 그 저는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는데 뭐 어떤 거요? 그때 그 계엄의 논리 중에 제일 허접한 것들이 예. 대표적으로 우리 뭐 리얼미터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완전히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예. 그냥 선관위 이거 완전 부정선거를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날 밤에 계엄 때리자마자 국회만큼이나 중요하게 선관위로 군인들을 보내서 예. 서버 확보해라. 이게 코미디인데 예. 지금 이런 거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그야말로 그냥 딱 그 뭐 잡아오는 점거하고 거죠. 네. 그냥 뭐 이제 그 총 들고 이제 그 직원들 뭐 가로막고 이런 거나 하는 거지. 예. 그 서버 확보가 의미가 뭐예요? 그 서버 해가지고는 그 컴퓨터 전문가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가지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야말로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 정확한 그 자료나 근거가 없이 예. 그냥 그 보수 진영에서 떨던 부정선거 예.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저 낮게 나오는 거 이거 다 조작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근거도 없이 지금 마구잡이로 그걸 때려잡겠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군 장성들까지 불러서 뭐 얘기를 했더니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예. 뭐 나름 근거를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딱 보면 망상 수준에 그러면 이거는 네. 노상원이 혼자 머릿속에서 막 필받아가지고 막 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걸로 뭐 김영원 장관한테 분명히 보고하고 뭔가 이런 게 얘기가 아니라? 있지. 왜냐면 이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윤 대통령이 그 당시 계엄 때 관심 갖고 있던 게 요 사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 가지잖아요. 첫째 우선 이게 지금 민주당이 나라 말아먹는다. 자. 맨날 탄핵하니까 1번. 예.
2번 예. 지금 내 지지율 낮게 나오는데 저것들 조작이다. 2번, 3번 이것도 굉장한 거 부정선거. 이거 완전히 이제 중국 해커가 들어와서 부정선거. 이 1, 2, 3을 예. 지금 계엄의 근거로 들면서 예. 바로 딱 계엄하면은 관련 거기다 군인 다 보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제 실행하려고 했던 계획은 맞으나 그 과정은 너무 허접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 실제로 그렇지 과정이 않습니다. 허접한 장면들이 좀씩 있지만 예를 들어 롯데리아에서 괴물 모의한다거나 근데 이게 만약에 한 이틀만 갔다 그러면 결과는 참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 서버 가서 당시에 정부사 직원들이 사진 찍었잖아요. 방첩사 그 대원들 사진을 찍고 이거는 이제 사진 찍어서 무슨 서버에 혼을 빼가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자 서버가 지금 잘 확보됐습니다. 이거에 본인들이 일한 걸 남기려고 찍은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엔 이제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겠죠. 예. 그러면 사실 서버에서 뭐가 나오는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보사에서는 신발 주머니, 파쇄기, 고문해요. 예. 이미 노상원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야구 방망이하면 노태학은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다 털어놓게 하겠다. 고문 뭐 손가락 절단한다고 고문하면 이런 조작이 있었다고 누구 한 명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나오는 순간 대대적인 뭐 브리핑을 하고 모든 게 총체적인 부정이었다. 예. 그러고 개업 며칠간 갈 겁니다. 그거는 조금 좀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니 그 계획이 있었어요. 실제 이거는 그 계획이 근데 사람들 선관위 직원들 머리 씌우려고 쿠팡에서 신발 주머니 사가지고 머리 씌워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그게 어느 했다는 선 거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느 선까지 예. 봅시다 좀. 자, 제가 볼 때는. 김준일 평론가 요거 망상적인 수준이라고 봐요? 아니면 실제 나름대로 준비한 거라고 봐요? 수첩에 있는 거. 그러니까 노상원이 어느 정도 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줬는지는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뭐 예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단은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정치인 명단들 그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조국 전 대표, 김어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뭐 유시민 작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 체포 명단하고 그냥 거의 일치해요. 그냥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상의를 했다라는 건 맞는데 예. 예를 들면은 뭐 이를테면 북한하고 NLL의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북에서 나포 직전에 격침시키는 방안 뭐 이런 것까지는 실행이 됐을지 모의가 됐는지는 특검이 밝혀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어쨌든 예. 노상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그냥 개인의 망상으로 보일 게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예.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수첩이 이게 총선 전에 나온 네. 얘기 나온 것도 있잖아요. 70쪽 정도 되는 노상원의 수첩인데 네. 그 필적을 이제 비단아 씨한테 확인을 한 거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NLL에서 북의 어떤 접전 이런 것들에서 긴장을 만든다. 이게 이제 무인기로 전화됐고 이 사람이 처음에 초안에 사실 수첩이 전 초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초안에서는 정치인 체포 명단 쭉 나왔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썼어요 이렇게 길게 70쪽이나 노상원 성격에 간직했겠습니까? 김용현한테 보여줬겠죠. 예.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김용현이 역시 넌 똑똑해. 계엄이 딱 실패하자 바로 김용현이 전화한 게 노상원 아닙니까? 노상원에게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이제 뭘 해야 되냐. 아 맞아. 김용현은 노상원한테 기댄 거예요.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예. 그러면 이 수첩이 그냥 노상원 혼자의 수첩이 아니라 예. 최소한 김용현과 논의됐다고 봐야 되죠. 최소한 김용현까지는 갔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몇 개가 구체화된 게 저는 무인기 같고 예를 들어 16명의 체포 명단 이런 거 봐요. 이런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수사가 덜 된 게 자 그러면 배를 준비해라. 연평도나 제주도로 보내서 이송중에 침몰시켜서 예. 이런데 그러면 협력자를 하나도 안 구해놨을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는 너 내가 나중에 시키면 이런 게 있으니까 준비해. 말을 맞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전 봐요. 일단 수사는 해야 되죠. 근데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여기 명단 중에서 여의도 30, 50명 수거. 요 30원 대충 누군지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체포죠. 그렇죠. 여기 언론 쪽 100에서 200명인데 네. 이 100에서 200명 중에 네. 여기 계시는 세 분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갑자기 이제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예. 제가 어찌됐건. 제가 예. 그 11월쯤에 네. 칼럼을 두 번을 연속해서 쓴 게 있어요. 뭐요? 그때 이제 왜 김건희 여사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뭐요? 대통령은 국가와 부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아 그럼 네. 들어갔겠네. 들어갔겠네. 아, 네, 들어갔어, 근데 그러면.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이제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개선이 예.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예. 더 이렇게 되니까 예. 제가 3주대 다시 쓸 때는 제목을 아예 대놓고 작심하고 김건희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100명 다 당첨. 그런데 그리고- 그런데 그런데
잡혀가기 싫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보면은 예. 이게 결국엔 쓴소리인데 예. 쓴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너 죽어라 하는 쓴소리가 있고 예. 너 잘 되라 하는 쓴소리가 있어요. 저는 예. 너 잘 되라라는 쓴소리를 예. 썼어요. 예. 대통령이 나라 그래도 끌어가야 되는데 이래서 되냐고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썼는데 저자의 속뜻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신문 칼럼에 김건희 세 글자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순간 예. 1차 명단에 들어갔을 것으로 본인은 들어갔을 것 추정됩니다. 같습니까? 저는 200명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어. 한 300명 정도 하면 그 그 틈을 껴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작년 4월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심의에서 제 이름이 150번 나왔어요. 그래요? 다 그래서 들어갔네. 이게 그 징계를 많이 그 방송사가 받았는데 다 행정소송에서 다 무죄로 나왔거든 무리한 징계라고. 저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분들은 용감했다고 전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들은요 광고 듣고 3부에서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투머치 토커 세 분과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인가요?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노상원 씨가 저 특검 수사관들 점도 봐준다고 사주 봐주당구.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내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상원 씨가 진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신문 하기 전에 그냥 면담에서는 얘기 잘하다가 신문만 들으면 자 피의자 노상원 씨는 그때부터 입을 다문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은 좀 친해져야 이른바 라포란 게 좀 형성이 돼야 이렇게 좀 그렇죠. 뭐 예. 진술도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어이 뭐 사주 잘 보신다면서요? 제 것도 좀 봐주세요. 뭐 이러고 뭐 그렇긴 하죠. 그런 관계를 근데 뭐 진술 수사한다고. 열심히 그래서 따봤자 예. 요즘 사법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원 가서 부인하면 끝이야. 그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전까지 그냥 다 들어주면서 한 거. 네. 그럼 다 뭐야?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 재판장님 이거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네. 예. 비단아 씨는 잘 보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예, 그래요? 그러면 노상원 씨가 윤석열의 사주를 물어보고 비단아 씨 했더니 비단아 씨가 이분 임기 1년 놔두고 탄핵된다. 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네, 탄핵된다 했어요. 임기 3년 남기고 탄핵됐는데. 그렇죠. 임기를 뭐 2년 2년 남기고. 남기고 탄핵됐는데 2년 반 남았지. 최소한. 노상원 씨가 근데 그때 비단아 씨 얘기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야? 그 생년월일 잘못된 거야. 이분 잘 될 거야.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예, 이거 보도된 내용이고 그래서 비단아 씨가 이분 좀 이상하다. 근데 노상원 씨가 비단아 씨에게 계속 이거를 뭐죠 주역 이걸 네.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너 좀 공부 좀 해. 근데 저는 비단아 씨란 분이 뭐 어느 정도 신통력인지 모르겠지만 예. 벌써 1년하고 2년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 말씀드릴게요. 되게 탄핵은 4년 차이로 줘요. 대통령이 힘 떨어질 때 이러는.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점이 아니고 정치학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정치학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사주와 무속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게 뭐 유속이란 게 유사 종교인지 사주가 과학인지 뭐 이거는 뭐 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저희가 그런 거 평가하자는 건 아니고 네. 일단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주변에 이제 무속인들 또 역학 보시는 네. 뭐 역학하시는 사람들은 무속인이라면 또 싫어하시더라고. 예. 뭐 그렇죠. 어쨌든 예. 네. 무속인들이나 역학하는 사주 역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제 또 조선일보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났어요. 단독. 여왕될 사주 김건희 주변의 무속 역술인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누구한테 물어볼까? 박 실장.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사주 보고 점 보고 굿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예. 되는데 예. 그냥 저는 이제 전국의 점집들이 산지에 있잖아요. 예. 보통 단독주택 한쪽 끝에 산지에 있는데 약간 일종의 트라우마 센터 같은 역할도 한다. 서민들이 가서 저는 뭐 전혀 무속을 믿지 않지만 일단 저는 뭐 종교도 없고 아주 자연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지만 가서 자기 있는 고민 얘기하고 예. 그럼 어떨 거다 얘기해 너 주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듣고 예. 그리고 약간 맞장구 쳐주는 거죠. 우리 남편이 맨날 바람만 피고 맨날 뭐 집안 살피지 않고 당신 팔자가 원래 그래. 원래 그래서 어쩌켜. 일단 잘 다독거리면서 살아야 돼. 그런 약간 트라우마 센터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성공한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어요. 어. 성공한 사람들이 점을 믿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성공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무속 때문에 성공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더
심취한다. 심취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성공을 하면 사실은 운이 좋았거나 또는 자신이 뭘 다른 걸 잘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때 그 도사님이 얘기해 준 게 맞았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많이 믿고 더 바치고 거기에 어긋나는 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 그 도사가 얘기해 준 것과 어긋나게 되는 건. 그래서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윤석열 김건희 같아요. 거기 나면 이제 의존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이 여왕대 사주 요거는 뭐냐면 이 샤론 콘스탄틴 때문에 요새 언론에 등장하시는 저 모자를 쓰고 중전모를 쓰고 나오는 서성빈 씨. 근데 이 사람도 나 몰랐는데 기사 보니까 사주 공부를 20년 했다. 뭐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프로는 아니라도 준 프로까지는 되는 거잖아요. 업으로 하지 않아도 20년을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사주를 봐준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왕, 김 여사는 여왕 사주여서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논평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포러 효과, 반업 효과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점을 보면은 이게 다 내 얘기 같은 거야. 근데 점술이 이제 본인에게 안 좋은 거나 나쁜 것들은 이를테면 그게 무슨 점이 카드점이 됐든 뭐가 됐든 별로 오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이제 딱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검찰총장이 될 상이네, 뭐 왕이 될 상이네, 뭐 이런 것들은 그 얘기만 했겠어요? 진짜 듣기 좋으라고 그냥 했을 수도 있는데 내 뇌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사람이 신통하다. 우리 평론가들도 틀린 거는 얘기 안 해요. 이거저거 쫙 다 얘기한 다음에 이거 내가 맞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점부심이 있구나. 점부심? 예, 자부심. 내가 이 바닥에는 내가 좀 한가닥해. 김건희 여사도 이명수 기자 만나가지고 손금 봐주고 내가 뭐 또 잘 본다고? 먹고 땡 뭐 하고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같은 이제 무속인 계열을 만나도 내가 좀 더 영빨이 세. 뭐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뭐 이 서씨도 그렇고 뭐 김건희도 그렇고 노상원도 그렇고 이 바닥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건 뭐예요? 무정이라는 신박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일보에서 쓴 건데 예전에 이제 무정이라는 승려. 근데 두 사람 연결시켜줬다가 추정되는. 예. 이 사람은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했죠. 저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뭐 스님 있는데 뭐 이러면서. 맞아요. 두 사람은 연결시켜줬다. 뭐 이제 연결시켜준 게 이제 삼부토건 조회장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97년에 만나가지고 윤석열 검사는 훗날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지인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그거는 저는 뭐 그렇게 뭐 잘 점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덕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면은 맞추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소위 말하는 경로 의존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점을 보고 이걸로 잘 됐다. 그게 한번 그렇게 성공으로 믿으면은 계속 그걸로 가다가 결국은 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 개인적으로 점 보고 이런 것이야 뭐 그 개인적인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 용산 대통령실의 인사에 또는 정책에 이른바 뭐 무속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예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됐잖아요. 한 사람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역학연구소에 있던 김모 씨라는 분인데 역학을 한다는 사람인데 이분이 시민사회수석실 거기에 제3비서실 그게 바로 그 정호석 비서관이 있던 됩니다. 나중에 정호석 비서관 들어갔죠. 그렇죠. 거기에 그 밑에 행정관 제3비서실에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한 게 결국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사주 보는 거예요, 사주. 그러니까 대통령실 들어올 때 생년월일에다가 시까지 꼭 받고 이 사람이 그런 것도 사주를 보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배신의 상을 쳐내는 거예요? 그럼 배신이라는 게 이게 정말 누구를 국민을 배신할 상이면 쳐낼 예를 들면 명분이라도 되는데 대통령이나 여사를 배신할 사람이다 하면 이건 바로 그냥 아예 그냥 이제 명단에서 지워지는 거거든요. 얘는 우리하고 합의 안 맞는 걸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그게 이제 겉으로는 사주나 이런데 뒤로는 정치 공작이 들어가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아닌 말로 김태현 우리 진행자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이제 이제 물망에 오르는데 미워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주는 좋게 나왔어. 근데 정치적으로 미우니까 사주 받아봤는데 김태현 사주 나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칠 수가 있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기 그러니까 이 때문에. 무속의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뭐 내가 어떻게 될까 점 보는 거야. 그거 영부인도 할 수 있고 사실 뭐 민주당도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정치인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다음 총선에 나갈까 말까. 그런 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뭐 그런 거지. 문제는 인사나 국정에 사주가 개입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주가 본질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정치 공작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 이런 분이 그런 데 갖고는 지금 저 사주를 보고 결국 김 여사 뜻에 맞는 사람을 알아서 선택적 사주 아니겠느냐. 그러고 두 번째. 그럼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지금 등용이 그런 많이 얘기가 됐다. 많잖아요.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결국 김건희 여사가 사주 이렇게 다 보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밑에 사주 전문가를 시켰다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실제로 이런 사람들 근무를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역학 연구를 하는 분이 어떻게 저 대통령실에서 비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태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대통령 행사는 이날이 좋겠다. 태기를 하는데도 이분이 혹시 테크닉을 알 수 없죠. 12월 3일도 그때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태기를 했다. 그 예전 보도 같은 거 보면 윤석열 검사 시절에도 약간 점 같은 걸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망상 판타지 속에 살던 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 밝혀져서 그런데 과거 이제 가까웠던 검사의 증언이 예전 보도에 있었습니다. 이게 21년, 22년 보도에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나갈 때도 태기를 받았다. 이런 증언이 있어요. 전직 검사장급에서 그분이 압수수색 나갈 때도 태기를 받아서 나간 놈이요, 그놈이. 뭐 이런 증언이 있다고. 아니 그래요. 근데 저는 날짜 선택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 좀 이상했던 거는 많아요. 많으니까. 다 기억나는 건 비상기업 그 날도 이상하고. 그날 정말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보 때 후보 예비 후보 때인가? 국민의힘 입당할 때 그렇죠. 굳이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휴가 가고 없을 때 아니 근데 그건 조금 다른 얘기가 뭐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저는 큰 문제였다고 봐요. 예? 왜냐면 근데 나는 그것도 얘는 안 그래도 굳이 아니 그거는 당대표가 없을 때도 그거는 그런가? 제가 여러 명한테 취재했어요. 그 당장 신지호 당시 지금 이건 직접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그 오늘 본질 아닌데 아니면 지금 그때 이제 그 얘기 이건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밀당을 하다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이쪽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하고 했는데 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그때 이데일리라고 그 매체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유출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 같은 상태 작용했다고 보고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강찬호 위원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점도 좋아하고 무속에 심취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동안 나왔던 게 정권 초반에는 이 행정관이 담당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실이 꾸려질 때는 그 이력서를 냈는데 이미 이거는 언론 보도로도 이제 좀 간접적으로 익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생년월일씨를 적어내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력서에 이제 시까지는 안 돼요 보통. 그리고 그게 근데 생년월일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실제 태어난 거랑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씨를 적어서 내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진짜 사주를 이제 받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 그거를 김건희가 그거를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이 정권은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 행정관이 무속 행정관이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김건희 씨가 몇몇 관리하는 무속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무속인. 왜냐하면 그 무속인 중에 한 분이 도저히 등살에 못 이겨서 이탈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 이탈하신 사람을 만난 사람한테 들어오는 봤어. 그러니까요. 만나고 왔다고. 근데 주요의 국정 그거를 태기일 수도 있고 주요 의사결정을 물어봤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만약에 김건희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하면은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하고 모욕감까지 줬다라는 거예요. 넌 잘도 뽑도 영빨이 떨어졌구만. 그러니까 다들 전부심이 있잖아요. 다들 전부심인데. 다들 전문가니까. 근데 김건희는 내 영빨이 더 세다. 너 돌팔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아예 초반에 이탈하고 계신 이런 무속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선이 100개라고 150이라니까 하지마 뭐 이런 거. 이 무속인의 개입이 왜 큰 문제냐면 초반에 대통령 최측근이란 윤핵관들의 권력 구조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주로 결정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건진법사가 가장 이제 그 무속인 중에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이 건진법사하고 윤핵관 중에 친한 분이 대표적으로 윤한홍 의원을 들잖아요. 윤한홍 의원하고 또 가까운 거는 윤핵관 중에서는 권성동 의원이에요. 그래서 윤권이 한 진영이고 반대로 다른 축이 누구냐면 장제원 이철규 라인인데 이 라인 윤권 장이 이장 그 장이는 이제 옛날에 장영재
장제 이철이를 연상케 하는데 좀 연식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장재원 고장재원 이철규. 그런데 이 윤한홍, 네 명 중에 가장 종교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에요. 장제원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리고 장제원은 아버지가 아시다시피 동서대 예. 그 미국 부산에 아주 그 이사장인데 국회 부회장 워낙 독실해가지고 교수를 그 기독교 신자 아니면 안 뽑고 그다음에 그 수요일은 반드시 예배를 보라는 그 서약이 들어가야만 임용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안수 집사예요. 예. 정말 독실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무속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건진법사 중심의 김건희 라인하고 예. 이 장제원 의원은 종교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오. 그러다 보니까 예. 대표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집권뒤 얼마 뒤에 예. 동산에서 한 50여 명 어. 대통령 비서 행정관 숙정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장제원계라고 나왔잖아요. 예.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건진법사 쪽에서 저 장제원 저거 안 된다. 무속을 믿지 않고 막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저자는 쳐야 된다. 계속 이른바 속된 말로 씹어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서서히 이제 권력 밖으로 밀려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바로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의 그 기독교 퇴출 그렇게 되는 것이 있죠. 그 지금 이런 얘기가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뭐야? 예. 당시에 장재원 라인이 다 빠졌거든요. 다 빠진 게 그러니까 그럼 그게 건진법사가 여사를 푸시해가지고 그 여사도 당연히 그 이제 우선 본인은 무속 좋아하는데 자꾸 이제 장재원 의원은 그쪽을 네. 안 따르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사주를 안 적어내 이런 거네.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주를 다 봐야 되는 대통령 행정관 중에 네. 이 사주에 응하지 않아서 뭐 생년월일을 제대로 안 적어냈거나 하는 애들 다 뽑아보니까 장재원 계열이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지금 보면은 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예. 결국은 이렇게 그 이 무속이라는 게 그 개입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정치 구조로는 설명 안 되는 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용산에서 일어날 때 한번 이 변수는 없을까 아.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장제원의 그 이른바 기독교 신작이었기 때문에 예. 이 다른 윤핵관들에 비해서 결국 내쳐졌다. 오. 반대로 다른 윤핵관들은 그렇다면 저 무속 쪽하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영향력을 유지했다. 이런 지금 가설이 예. 할 수 있다. 가설. 종교 전쟁이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광 조계종이 통일교로부터 그 뭐죠 지원을 받고 예. 그렇잖아요. 일광 건진- 조계종은 건진법사가 하는데 건진법사였던. 그 원래 정통 조계종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예. 일광 조계종이 그렇게 받고 그리고 지금 강찬호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기독교도 물려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광 조계종이 득세할 수 있으니까 빨리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기가 신발이 제일 세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라기보다는 이제 예. 무속의 흐름에 예. 순응하지 않은데 이제 원인이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고 하다 보니까 예. 본질은 이거죠. 그 건진법사의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뭐 종교가 이일 수도 있고 다른 예. 것이 이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여사하고 해가지고 그걸 쫓아내는 어떤 구실로 예. 이렇게 좀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이런 게 좀 하고 그 제가 한 가지 더 화제가 된 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저 개혁신당 이동훈 대변인의 경우에 예. 조선일보 원래 논설위원했다가 맞아요. 윤석열 캠프 갔잖아요. 그러다 초기에 이분이 나갔는데? 조선일보 이분이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다가 정식 대변인 공식 대변인 임명이 됐는데 2주 만에 나갔어요. 예. 나간 이유가 전혀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일설에는 그분이 예. 저 뭐냐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 예. 지금 그 사주 특히 생년월일하고 시를 대라.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직접 한 건 아니고 예. 김건희 여사 이제 관계되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진짜로 줬대요. 줬는데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이제 이유를 모르게 이제 사실상 나가게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예. 그 제가 그 본인을 비롯해서 취재를 해 보니까 예. 그 핵심 이유는 명태균 씨 때문이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저 김영선 당시 전 의원이 아 예. 그 저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한테 결국 이동훈 전 의원이 이동훈 그 씨가 맵보였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앞서 이제 예. 잠깐 무정스님 얘기했잖아요. 네, 무정스님 얘기했어요. 무정스님은 이제 삼부토건 수첩에도 나오고 예. 사실은 윤석열 전 삼부토건 대통령 수첩이라는 게 이제 거기 무정스님 조남욱 나오고 회장의 수첩. 조남욱 회장의 기사가 아 무정스님 맨날 회장이랑 고문이라고 뒤에 앉아서 이야기했고 집에 데려다 줬고 이렇게 예. 진술했다는. 예. 그분이 이제 김건희 씨랑 같이 윤석열 소개를 시켜줬다. 주선을 냈다. 예. 이 얘기도 있고 원래 무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속에 심취했다. 근데 앞서 이제 신 박사라고 예. 얘기한 분은 또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요? 신우라고 하는 분인데 예전에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은 대선 때 김건희 씨 머리를 뒷더미를 잡고 이렇게 막 들어가라고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기자들 그분이 몰려드니까 신박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신 박사예요. 예. 그분 이제 심희리 무정스님과는 다른 분으로 저는 아, 그래요? 알고 예. 있는데 근데 대선 후보의 부인을 뒷더미를 잡고 그냥 끌어낸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거는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어라는 신호예요.
그 확실한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사진 안 알겠어요. 찍히려고 어쨌든 그 급하게 하는 순간에 그런 것을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합리적일 수 있죠. 네, 그것은. 대선 후보의 부인을 아니 잠깐. 근데 예. 그 당시에 만약에 그 기자들이 막 몰려들고 아니 만약 그건 그 나중 얘기고 네, 예, 네. 어쨌든 예. 네. 예. 그래서 신 박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뭐 분명히 심무다는 얘기도 있고 확실히 네. 나오진 않았는데 명태균 씨가 이분은 그냥 관제에 알겠어요. 있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관봉권 얘기 좀 해볼게요. 앞서도 저희가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봉권 띠지 잊어버린 거 실수입니까 의도입니까? 아니 뭐 조사해 보면 되겠죠. 직원의 실수로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남부지검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 직원 불러다가 네가 잃어버린 거 맞냐? 네가 이거 다 책임질 수 있느냐? 너 징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나오겠죠. 그 직원이 정말로 초보 직원인지 아니면은 남부지검장인지 공교롭게도 검사장이 자 5천만 원 내가 만약에 세볼게. 어이구 어떡하나 근데 띠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남부지검장이 예. 8월 1일 날 퇴직해요. 예. 예, 지난해 지난 올 8월 1일. 올해 8월 1일에 벌써 했네 그러면. 예, 그리고 그다음에 1차장 남부지검의 1차장이 건진 수사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희동인가 그 사람도 8월 8일 날 퇴직합니다. 왜 건진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남부지검에서 다 탈출했죠? 이거 인사 탈락해서 사표 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 또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좀 이제 뒤가 좀 늦게 그러니까 사표를 낸 거예요. 예. 그때 한참 낼 때 있었잖아요. 그때가 아니라 이번 달에 냈단 말이에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특검에서 수사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확실히 무조건 이거를 무조건 은폐하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상해요. 그냥 5천 원 아니 5만 원권 있으면은 그 관봉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그냥 이게 얼마다. 이게 다 알잖아요. 포기잖아요, 그거를 그냥. 예. 다 하나씩 침발라서 아니면은 뭐 개수기로 세봐야 아는 겁니까? 그거를 굳이 떼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진은 찍어놨기는 했지만 거기에 지문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또 친윤 그 남부지검장은 친윤 라인 신웅수였나 제가 이름 헷갈리는데 예. 신웅수. 신웅수였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이제 그 특수통으로 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때 형사 3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뭔가 지금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거기 뭐 5천만 원권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이거를 잘못 셌을까봐 4,999만 원, 4,990만 원일 줄 알고 이거 셌다는 건데. 아 나 참. 관복권 띠지는 네. 정말 이거는 그 어이없는 실수고 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원래 그 이제 그런 돈다발 그 이제 검찰이 압수할 때 압수 물품에서 당연히 이제 잘 기록을 하고 보관하는데 그때 이제 이 띠지나 관복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를 개별 알템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돈 얼마 그리고 그걸 쌌던 띠지 1, 띠지 2, 관복권 1, 관복권 이거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예요. 이 중요한 증거를 아무리 실수를 하지만 예. 이렇게 버릴 수 있는 대표적으로 예, 끝났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뭐 그냥 거의 뭐 그냥 예. 이거야말로 저도 예. 그냥 행사 수준 알겠습니다. 행사네. 이제 스톱워치 패널 행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논설의 박성태 시장, 김준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